안녕하세요. 공간을 디벨롭한 남자 공디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제가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한 고시원의 원장실이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낡았습니다. 이렇게 낡은 고시원을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새 고시원으로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는데요. 네, 그럼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고시원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과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우선 철거입니다. 철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 덩치 좋은 제 동생들을 섭외를 했고요. 총 일당은 15만 원씩 2명, 30만 원, 그리고 총 이틀간 철거를 진행을 해서 총 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철거할 때 이제 팁은 다치지 않게, 저 허리를 한번 다쳐가지고 주사람 맞았는데 다치지 않게 진행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폐기물들,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이 차를 불러서 버려야 합니다. 이 차도 서울 기준으로는 1회당 3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총 저는 이 차를 4번을 불렀습니다. 워낙 이제 고시원이 옛날 고시원이라 철거할 양이 너무 많아서 4번을 불러서 총 1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명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고시원에 천장에 타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공을 실제로 했고 낙지대를 사용해서 전선을 넣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전구를 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비용은 이제 개당 3만 원씩 총 20개니까 60만 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소요 시간은 한 4, 5시간 정도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전 공사입니다. 저희 옛날 고시원이라서 기존의 수전이 벽 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벽에서 나오는 거는 외관적으로 좋지도 않고 옛날 방식이라 아래쪽에서 싱크대로 이제 올라오는 입수전 공사를 했고요. 총 비용은 하나당 40만 원, 그리고 2개에서 80만 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입니다. 간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에 덧방을 했고요. 필름도 기존 필름을 제거를 하고 새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입구 간판 같은 경우는 포맥스로 제작을 해서 직접 붙였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필름이랑 간판 한 3, 4개 정도 되는데 비용은 총 26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던 페인트입니다. 페인트의 경우 저희는 150평 고시원에 총 방 60개, 그리고 작업 범위는 문틀, 목문, 벽면, 천장까지 전체를 다 칠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견적 업체별로 최고로 비싼 가격이 1,300만 원, 최하단은 800만 원 정도로 500만 원 정도의 큰 갭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시원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밑바탕에다가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그리고 위에다가 수성 페인트를 덧칠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깔끔하게 영상처럼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필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직접 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총 작업 기간은 4일씩 A동 4일, B동 4일, 총 8일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저렴한 업체 800만 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중간 영상은 제가 실수를 한 영상인데, 인테리어 과정 중에 겨울에 했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보일러를 껐어요. 가스비 아까워서. 근데 그랬더니 전부 다 이 스프링클러 간들이 다 동파가 되어서 물이 이제 누수가 발생한 장면입니다.
이런 스프링클러 관 같은 경우는 일반 업체에서는 건들 수가 없고요. 소방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 하나 교체하는데 60만 원씩, 총 3군데를 교체해서 총 18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었으니까 녹여야겠죠. 이런 해빙 작업을 한 번 하는데도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꼭 하지 마시고 보일러를 꼭 켜고 하시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30만 원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벽면이 더럽기 때문에 타일을 덧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싱크대와 상부장은 맞춤 가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호기 업체는 맞춤 가구하는 업체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세트당 250만 원씩 해서 총 2세트 500만 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샤시입니다. 기존 오래된 고시원의 샤시가 단열 기능이 전혀 없는 알루미늄, 알창 알루미늄 샤시였기 때문에 새 걸로 하이 샤시로 교체를 해줬고요. 평균 비용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개당 30만 원씩, 총 12개를 교체해서 3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단열 작업입니다. 오래된 고시원의 외창방 같은 경우는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 방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단열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단열 작업이라는 게 이제 목수를 불러서 하게 되면은 목수 일당만 40~50만 원이 나오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보드를 사서 제가 셀프로 우레탄 폼을 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고요. 우레탄 폼은 뭐 가격이 얼마 안 하고 이 보드도 판당 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는 10판 정도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총 비용은 3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배입니다. 도배 같은 경우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처음에 도배라는 거를 제가 너무 얕봤어요. 그냥 종이를 잘라서 풀칠을 해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직접 첫 방을 제가 해봤는데 일단 풀 바르는 거, 그리고 재단하는 것 자체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냥 붙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숨을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붙여야지 깔끔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 50개를 했었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뭐 50일 동안 도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고요. 전문가를 모시게 되면 이렇게 도배 전문 기계를 가져와서 풀을 바르고 재단을 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 속도가, 이런 미니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5개, 6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방 하나당 10만 원이 평균적인데 좀 전 깎아서 9만 원에 했습니다. 총 40개를 했고요. 그래서 총 3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판입니다. 저는 모든 인테리어 공정 과정 중에 장판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위에 책상, 뭐 의자, 침대들이 올라오고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본드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깔고 뜨는 부분이 있으면 실리콘만 싸서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2m짜리 방 하나의 장판이 보통 한 2만 원 정도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 60개였기 때문에 총 120만 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입니다. 이 가구가 정말 중요한 게 맞춤 가구를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구입니다. 가구가 맞춤 가구 업체마다 이 가격 차이가 정말 커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책상, 장롱, 침대까지 한 세트인데 상부장까지 해서 한 세트인데 이 가격이 비싸면 하나당 100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방 60개였기 때문에 그러면 가구값은 6천만 원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문을 해서 저렴한 업체를 찾았고, 저는 이 해당 업체는 한 세트를 40만 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총 방 50개를 했기 때문에 총 비용은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의 부분은 반드시 데코 타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색깔은 저는 이제 전체적인 고시원을 화이트 톤으로 맞춰주고 싶었기 때문에 화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화이트를 선택할 때 하얀색은 관리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평당 한 4, 5만 원 잡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 40평, 바닥 면적만 했을 때 부엌, 복도 바닥이 40평 정도였기 때문에 총 비용은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어락 같은 경우는 제가 셀프로 했고요. 목문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셀프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저도 당연히 셀프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셀프로 진행을 했고,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구입을 하면은 개당 10,0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스위치도 제가 셀프로 교체를 했고요. 개당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셀프 교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도 ABS 도어, 오래된 문 같은 경우도 직접 바꿨고, 문짝 하나에 10만 원이면은 새로 사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체 과정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바보드입니다. 템바보드 같은 경우는 목수를 불러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싸죠. 목수 일당이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석고보드를 사서 붙인 다음에 그 위에서 인터넷에서 파는 템바보드를 사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리콘을 좀 싸서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은 비용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의 반밖에 안 들죠.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템바보드를 사서 붙이는 데는 총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모델링 비용, 총 비용은 마지막 이제 기타 비품들을 구입해야 되겠죠. 당연히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접시, 그릇 같은 것들,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하다 보니 그것이 한 1,3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리모델링 비용, 완전히 이제 새롭게 고시원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7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된 고시원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총 이제 인수가는 2억 3천이었고 리모델링 비용은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총합 3억 원을 제가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 업체들 전문 턴키로 진행하는 업체들을 미팅을 당연히 해봤죠.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 제가 반셀프로 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예상 비용은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가 예상이 되었고, 다른 고시원 원장님들도 한 사례를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간 게 평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셀프를 진행하게 되면 대략 50% 이상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 단가를 이제 책정을 해보면 이제 7천만 원에 저희가 이제 120평 정도니까 나눠보면 총 평당 58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는 저희가 이제 26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고시원 신설시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500~600만 원 수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기존에 노량진에서 이제 완성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양도를 한 후에 현재 이제 낡은 고시원을 사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과연 기존에 잘 운영되어 있는, 잘 세팅되어 있는 고시원을 그대로 운영을 했던 거와 제가 이렇게 양도를 하고 오래된 고시원을 사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인수를 완성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경우에 수익률의 차이,
그 다음에 수익률 차이를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을 디벨롭한 남자 공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